네, 올해 국세 수입이 당초 예상보다 29조 6천억 원 부족할 거라고 정부가 다시 추계했습니다. 지난해 56조 원 넘는 세수 결손에 이어 2년 연속 나라 살림의 경고등이 켜진 건데 가장 타격이 컸던 건 법인세입니다. 지난해 기업 실적이 좋지 않아 예상보다 14조 원 이상이 덜 거쳤습니다. 부동산 거래 감소로 양도세도 부족했고 물가 안정을 위해 유류세율과 관세를 조정하면서 관련 세수도 예상을 밑돌았습니다. 세수 결손이 크게 발생하면 재정 운용에도 큰 차질이 생기는데요. 이 모자란 30조 원, 정부는 어떻게 대응할지 황영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세수를 보완하기 위해 국채 발행 등 빚을 더 내는 일은 없을 거라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세수 외에 나라 살림의 주요 수입원인 기금에서 여윳돈을 끌어오는 방안이 유력한 대안입니다. 지난해 대규모 결손 때도 외국환 평형기금에서 20조 원을 빌려 썼습니다. 올해 기금 규모와 여유 자금이 지난해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도 합니다. 다만 부족한 세수를 정부 재량만으로 기금에서 끌어다 쓰는 것은 국회의 예산 심의 권한 침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의식한 듯 국회의 지적사항을 충분히 고려한 뒤 결정하겠다며 어디서 얼마를 보완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발표를 미뤘습니다. 지금 시작에 착수했다는 말씀으로 좀 답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가용 자원이라고 할 때는 여유 자원에서 쓸 수 있는 자금을 부처랑 협의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런 상황에서 문제가 되는 건 지방 재정입니다. 세수가 줄면서 내국세와 연동돼 산정하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부금이 8조 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그렇게까지 여유 있는 경우는 많지가 않거든요. 당장 그 금액만큼 예산 지출을 줄여야 되는 거예요. 세수 전망이 잇따라 큰 폭으로 빗나가는 데 대해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사과했습니다. 2021년부터 4년간 누적 세수 오차 규모는 약 200조 원입니다. 정부는 세수 추계 절차를 바꾸고 민간 인력을 채용해 조직을 개편하는 등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